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마지막 내용이고요. 농지법 4장 농지의 보전이 있습니다. 목차 보시다시피 1절 농업진흥지역과 2절 농지전용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짓는 땅으로 계속 잘 보전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사짓는 땅으로 계속 써야 되는데 거기다 콘크리트 부으면 안 되죠.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요. 콘크리트 붓는 등 그것들을 농지 전용 함부로 할 수 없고 금지되어 있고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제1절 농업진흥지역이요. 먼저 굵은 1번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구분해서 첫 번째 표요.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표의 제일 아래에서 두째 줄이요.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시댁에서 대도시시장이 빠지게 되네요. 당연하죠. 수원평야, 성남평야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다음 쪽이요. 535쪽 제일 위에요. 그러니까 농지는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었죠. 그냥 농지는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고요. 그러면 그냥 그 나머지 땅들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되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얘를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요. 하나는 농업진흥구역, 하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아니에요. 보시죠. 농업진흥지역 안에 또 진흥구역이 있다고요. 여기도 진흥, 여기도 진흥. 성격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농업진흥구역이고 하나는 농업보호구역인데 이거는 좀 국어가 이상한 겁니다. 둘 중에 아무튼 농사를 짓자는 건데 아무튼 사람은 사니까 어느 곳은 콘크리트 3덩어리, 어느 곳은 콘크리트 5덩어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농업보호구역에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농업보호구역에 콘크리트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름은 보호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상식과 다른 거죠. 그래서 보호구역에 5가지, 5가지가 들어간다. 보호 5가지가 들어간다고요. 왜 그러냐면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땅입니다. 논밭이 쫙 깔린 곳이요. 김제평야, 김해평야, 김포평야 등을 들 수가 있는 거고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사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 물되는 땅입니다.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물되는 땅이니까 여기는 물만 흐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죠. 농사 짓는 게 지으니까 농업생산과 관련된 시설은 들어갈 수 있고 김제평야 한가운데 사람은 살아야죠. 사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들어갈 수 있고 김제평야 한가운데 김제역 있죠. 이러저러한 공적시설 들어갑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여기에서 허용되는 요 3가지는 당연히 허용되고 농촌분들 소득이 약하시죠. 이러저러한 소득 증대 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충분하지가 않죠. 이러저러한 생활 여건 개선 시설에서 2가지 더 해서 5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김제평야에서도 허용되고 그다음에 물되는 땅에서도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가 뭐냐 그것까지 잡는 게 이쪽의 주 내용입니다. 문장 보시죠. 1-1번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그쪽 전문가위원회 이름이 복잡하네요. 시도가 농업, 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보통 심의가 최종 심사니까 심의 거쳐 지정, 심의 거쳐 결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심의 거친 다음에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동그라미 3번 농사 짓자는 곳입니다. 주상공유, 녹관농자요? 당연히 녹관농자죠.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의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단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서울에다가 농사 짓자고 할 일은 없다고요. 1-2번 구분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용도구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번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논밭이 쫙 깔린 곳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 참고사항 갖고는 시험 나온 적 없고요. 10만 제곱미터, 7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물되는 땅, 그런 의미의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콘크리트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1-3번 지정 절차. 주민의견 청취 거치고 시민 거치고 승인 거쳐서 지정하게 되는데 그 둘째 줄에서요.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해서 의견을 듣는 거고요. 그 지역 주민에게는 신문에 광고를 내서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즉 땅 주인에게는 할아버지 땅에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려고요. 할 얘기 있으면 와서 얘기하세요. 할머니 땅에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게요. 할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닌 나머지 분들은 자 진흥하려니까 관심 분들 와서들 얘기들 하세요. 신문 광고를 낸다고요. 동그라미 1번 시도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농지를 조사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 이를 보조하는 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2-1번 시도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하려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동그라미 2-2번 시도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하려면 시군구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 지역주민 의견을 듣도록 해야 된다. 까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문들 생략하고요. 굵은 2번 행위 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땅바닥에다 이름 붙였어요. 뭐 달라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그러면 이 김제평야에서는 농업생산과 그 두 번째 칸이요. 사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와 공적시설 들어가는 거고요. 농업보호구역에는 농업생산 최소한 공적시설에 소득증대시설과 생활여건 개선시설이 추가로 더 허용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허용되는 최소한의 시설이 뭐냐고요. 또 이 최소한 시설은 곧 보실 농지전용 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제평야 한가운데 사람은 살죠. 사람 사는데 무슨 아파트 같은 거 빼고요. 아니고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 있는 그러니까 형태가 있고요. 사람이 살죠. 사람 사니까 소, 돼지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농업용, 축산업용 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집이 있고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회관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은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텔레비전 6시 되고 그냥 그 쭉 화면 한번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니까 마을회관이 있죠.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들 들어가야 되고요. 마을회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을회관 없으면은 6시 내 고향은 어디서 찍는데요? 큰일 납니다. 공동생활 편익시설 들어가야 되고요. 정미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종자연구, 그다음에 병충해 연구 그런 시험 연구시설을 서울 을지로 바닥에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김제평야 한가운데 허용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시설인데 그냥 6시 내고 그냥 떠올리시면 된다고요. 앞글자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2-1번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용하는 행위 위 표에 있었고요. 다음에 2-2번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동그라미 1번 이 농업생산 최소한 공적시설에 동그라미 2번 소득증대를 위한 몇 가지 시설 동그라미 3번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시설이 허용된다는 거고 그 세부적인 사유 갖고 나온 적 많지 않습니다. 2-3번 한 필지 토지가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죠. 그러니까 땅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보죠. 아무튼 이렇게가 있다고 이 그림과 같이 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치죠.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이에요. 농업진흥지역 중에서도 여기는 더 규제가 센 농업진흥구역이고 여기는 규제가 약한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의 초점은 동그라미 1번 해설 행위제한 센 쪽이 330 이하로 걸치면 행위제한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어느 땅에 걸쳐 있는데 이쪽은 얼마든지 관계없고요. 행위제한 센 쪽이 330 이하면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 있죠.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1제곱미터. 그러면 겨울에 스케이트 중에서 발 먼저 되는 거 있잖아요. 1제곱미터만 이쪽에 걸려 있어도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행위 제한
그러니까 센 쪽이 330 이하면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한 필지 토지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 진흥구역에 속한 토지가 330 이하이면 그러니까 보호구역 규정을 적용한다.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동그라미 3번. 한 필지 토지 중 일부가 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 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면적이 330 이하이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진흥지역에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농지의 규정만 적용받는다. 진흥지역 밖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결론 330 이하면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는 얘기죠. 굵은 3번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즉 사들이고 사들여서 덩어리를 키워야 그러니까 큰 농사를 지어야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농업진흥지역 내용을 보셨고요. 다음 이제 농지 전용 제한입니다. 우선 뭐 위에 있는 표는 아시죠? 그러니까 네 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째 줄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신청, 허가 받고 개발행위하고 검사 받습니다. 둘째 줄이요. 건축하려면 허가 신청, 허가 받고 건축하고 검사 받습니다.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주택사업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어서 승인 받고 사업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그 아래 줄이요. 농지 전용 하려면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받고 농지 전용 하고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농지 전용 자체가 농지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검사 갖고 시험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는 검사가 없는데 당연히 검사가 없는 거라고요. 논밭에다가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게 농지 전용의 대표적 예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들어서는 그쪽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농지에서 없어졌네. 이제는 농지가 아니네. 그걸 갖고 검사받는 건 아니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 아래 표가 중요하죠. 그 아래 표면 농지 전용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그 표를 그러니까 그 표에서 5개 지문 중에 그러니까 4개, 3개, 4개는 다 그 표에 걸리게 됩니다. 그 표만 깨우고 계시면 이쪽 문제는 맞출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농지는 농사 짓는 걸로 계속 써야죠. 근데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는 게 농지 전용의 대표적 예입니다. 농지 전용은 금지되어 있죠.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농림부 장관까지 올라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전용한다가 3가지, 2가지, 5가지가 있는데 곧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끼리, 관청은 농림부 장관과 뭘 하는 거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항상 신고제도는 허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금지다. 허가받으라. 그런데 A 사유로 김제평야, 개똥이도 그건 허가해주고, 그러니까 김포평야, 말똥이도 그건 허가해주고, 김해평야, 쥐똥이도 그건 허가해주고, 그러면 A 사유는 당연히 그냥 하게 해주자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신고사항이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신고는 누구에게요? 우리 시험공법의 모든 신고는 다 시군구에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법에 신고는 99.99% 다 시군구입니다. 신고가 뭐예요? 나 이거 할게 하고 한 장 던져주고 뭔가 농지 전용을 하는 게 신고사항이잖아요. 근데 나 이거 할게 하긴 해줬는데 나 이거 할게 때문에 어디 농림부 장관까지 가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 3박 4일 걸려요. 연평도에서 그러니까 뭔가 농지 전용할 일이 있는데 그걸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한다고 하면 연평도에서 인천 나오는 배 하루에 4번 있어요. 첫 배 타고 나와야 되는데 첫 배를 잠깐 놓쳤네요. 12시 두 번째 배 타고 나오면 인천 나오세요. 그다음에 터미널까지 가도 이미 세종 내려가는 막차버스 끊어졌어요. 인천 터미널 앞에서 주무시고 세종 도착해서 다음날 세종 도착해서요. 종합청사 찾아가서 다음에 농림부 장관에게 내고 어찌고 저찌고 하다 보니까는 인천 올라오는 버스 떨어졌네요. 세종시에서 자고요. 첫 차로 인천 왔습니다. 지금 3일째이죠. 인천 와서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물건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인천 연안부두에 왔는데 막 배 떨어졌어요. 이제 3일째 자고 4일째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3박 4일 걸려요. 공법의 모든 신고는 누구에게요? 시군구에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시군구에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는 경우 많을까요? 적겠죠. 사람 살자는 최소한의 행위는 당연히 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최소한 행위는 당연히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딸기, 메롱, 그러니까 메이롱 그래도 껍질이 좀 두꺼우니까 덜합니다만, 딸기 같은 경우 유통기한 며칠만 넘겨도 그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농수산물 유통시설. 경사농지는 어차피 농사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고하고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합니다. 농지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사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농지 신토부리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신토부리 그거는 그냥 뭐예요? 뭐 무슨 엄청난 소중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동의보감에 있는 온갖 여러 말 중에서 그냥 한 단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 그리스에도 있었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신토부리는 상품 브랜드예요. 농협 직원 중에 어느 누군가가 농협 상표 브랜드로 뭐가 좋을까? 뭐 참 머시기 또 뭐 하다가 신토부리 그냥 상표 브랜드로 만든 게 신토부리입니다. 뭐 미국 거 밀가루 먹어갖고 뭐 두드러기 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농지는 신토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논이 있어서 물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아열대로 바뀌어서 좀 다릅니다만 그 통계가 아직은 뭐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온대였을 때에는 우리나라 1년에 내리는 비나 눈이 100이면 그 중에 87이 딱 보름 동안 내려요. 장마 동안 87이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봄 가을에 이슬하고 이슬비, 가시라고 가랑비, 그다음에 눈 내리고요. 그 정도였습니다. 논이 없으면 그 물이 싹 바다로 흘러내려가게 되고 대한민국은 사막이 된다고요. 논이 우리 생활환경, 기후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논밭이 없어지고 사막이 되면 안 되죠. 없애는 만큼 돈을 내라고요. 그 돈 갖고 농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농지의 전체 규모를 유지해야 되겠다. 농지를 보전해야 되니까 돈 내라 라고 하는 게 농지보전부담금이고요. 농지법 5년은 쫓아갑니다. 뭔가로 하겠다고 농지에 허가를 받았어요. 뭔가를 하겠다고 농지전용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목적사업 5년까지는 그 목적사업대로 쓰고 5년 지나면 농지법 빠이빠이 그것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5년 안에 뭔가를 바꾸면 안 되죠.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농민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중요한 농기계 관련 연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는 받아놓고 3개월 지나서 거기를 나이트클럽으로 바꿔요? 안 되죠. 5년 내 용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농지 전용, 농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현장 옆에 그 밤에 그 자재들 누가 도둑질해 가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경비 초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사장 조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입구부터 공사를 해간다고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 길 앞에 고구마밭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경비 초소 세울 수가 있죠. 고구마밭은 고구마밭으로 써야지, 농지로 써야지 거기를 경비용으로 쓰라는 건 안 되잖아요. 경비용으로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고구마밭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누르면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금지입니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걷어내면 다시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만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건 시군구가 처리할 수 있어요. 관청이 타용도 일상을 내면 당연히 시군구와 협의를 하겠죠. 여기는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게 더 시험의 초점이었고요. 복구비 갖고 시험 나온 적 한두 번도 없습니다. 타용도 일사용 하면은 일사용하고 나서 다시 농지로 돌려놔야죠. 복구해야 되니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 갖고 나온 적은 없고 타용도 일사용 때 농지보전부담금 낸다 X 관계가 없잖아요. 그걸로 3번, 4번이 나왔습니다. 이 표면 농지전용 거의 다 잡으신 거예요. 내용 가시죠. 굵은 1번, 1-1번, 111 농림부 장관의 허가. 동그라미 1번,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거로 쓰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원칙. 동그라미 3번, 4번 생략하고요. 112.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다. 1, 2, 3. 아래 괄호요. 1, 2, 3은 당연히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작은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국토계획법이든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농지전용 포함해서 이미 절차가 다 끝났다고요. 근데 여기서 농지전용 허가를 또 받을 리는 없죠. 2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지로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나 아예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협의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관청은 허가받지 않고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협의한 걸 또 허가받을 리가 없는 겁니다. 3번. 그러니까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허가받지 말라고 신고가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허가를 받을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세 가지는 그냥 당연한 얘기고요. 안 써져 있어도 아무 지장 없는 얘기고요. 4번과 5번. 4번. 산지권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번.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고 농지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어느 거 가서 나무를 싹 베내고 불을 피워서 거기다 화전을 일구고 있다고 치자고요. 공무원이 가서 아이고 농사는 소중한 것이요. 잘하고 있네요. 그래야 돼요? 땡! 뭐 하세요? 처벌하고 거기다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죠. 금지돼 있어요. 허가받아야 돼요. 당연히 나무 심어야 되죠. 농지전용 허가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적발되지 않고 3년 이상 지나면 농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일단은 농지라고요. 그런데 법을 회복하는 거니까 나무를 심는 거니까 나무를 심어서 농지는 없어지지만 법을 회복하는 거니까 농지전용 허가받지 않는다. 하천관리청 허가, 농지전용 허가보다 훨씬 더 센 겁니다. 한강 주변에 누구 손대는 거 보셨냐고요? 낙동강 주변이요. 그 하천관리청 허가가 농지전용 허가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그쪽 허가 받으면 이쪽 허가 필요 없다. 그 두 가지만 짚으시면 되겠네요. 1-10번 농지전용 협의. 동그라미 1번. 주무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청은 다음에 해당하면 농림부 장관과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한다. 이제 그 세부적인 사유 갖고는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동그라미 2번. 행정청만 농림부 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의 장은 행정청이 아니죠. 공기업이지 행정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할 수 없고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되는 거죠. 1-3번 농지전용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공법의 모든 신고는 시공구, 최소한 시설, 유통시설, 경사농지 전용이요. 동그라미 1번 농지를 다음 시도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공구에게 신고해야 된다. 11, 12, 14, 15 추가 시험 16, 18, 24, 26 우리 시험 8번 나왔습니다. 농지법 1년에 2문제인데 8번 나왔으면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작은 1번 그러니까 작은 1, 2, 3 다 합쳐서 최소한과 유통이에요.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 가공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 유통 빼고 나면 다 여기에 지금 걸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2번 어린 놀이터 마을회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3번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업용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설과 유통시설. 동그라미 2번 경자유전 예외의 정책 허용 사유 가운데 평균 경사일 15% 이상 농지를 전용하려면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경사농지 전용은 신고이다 라고 하는 거죠. 3번 생략하고요. 4번 그러니까 시행령 별표에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별표가 아니고요. 그냥 자질구레한 거 따로 모아놓은 별표입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농업인 주택 김제평야에서도 허용된다. 그런데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 주택은 그 표, 그러니까 9칸, 3줄 3칸, 9칸 중에서요. 그러니까 제일 아랫줄만 신고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 무주택인 사람이 그러니까 조그만 집 짓겠다. 660제곱미터 이하 땅에다 집 짓겠다. 그때만 신고이고
집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짓겠다거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 갖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농지 전용이면 허가든 협의든 신고든 관청도 돈 내야 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내야죠. 1-4번 동그라미 1번 농지 전용 허가든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든 협의든 신고든 뭐든 농지 전용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 관리 조성을 위한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농림부장관에게 납입해야 된다. 기금, 특별하게 목적사업을 위한 통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 부담금 전부 일부를 농지전용 허가 전용신고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다 하고 나서 돈 내라고 그러니까 돈 남은 거 없는데요. 안 된다고요. 허가 신고하기 전에 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하는 자는 다음 경우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환급해야 된다. 작은 1번 허가가 취소됐거나 작은 2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2번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3번 기타 경우로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에서 그러니까 10,000원을 낸다. 그런데 5,000제곱미터니까 그때는 5,000원만 내면 되겠죠. 물론 1원짜리 땅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다음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관청도 농지보전 부담금은 내는 겁니다. 깎아는 줄 수가 있는 거죠. 작은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목적 등등등의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감면의 사유를 외우자는 게 아니라 셋 다 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깎아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 넷째 출점 농지보전 부담금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 엄청나게 큰 돈이기도 합니다만 농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농지요. 허가받으면 건물 짓는 게 대부분이죠. 그럼 100만 원짜리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30%니까 3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땅 됐으니까 실제로는 3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겁니다. 이익에 비하면요. 그런데 이제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큰 부담이 되겠죠. 동그라미 7번 넷째 출점이요. 농림부 장관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 부담금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괄호요.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체납된 금액의 5%를 징수하는데 이를 가산금이라고 한다. 농지법은 3%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가산금, 국가 등에 돈 내야 되는데 안 냈을 때 더 추가로 얹어서 받는 돈이 있죠. 다음 쪽이요. 1-5번 용도 변경 승인이 있습니다. 농지법 5년은 쫓아간다고요. 동그라미 1번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를 하고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를 중공검사 빌딩 교부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군구의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5년 지나면 농지법 빠이빠이. 그냥 그 땅에 붙어있는 규제만 받으면 됩니다. 농지법은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목적사업 5년 동안은 그 목적사업대로 써야 된다. 5년 내 용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농지 전용 1, 2, 3, 4, 5까지를 보셨습니다. 굵은 2번형 타용도 일사용 허가와 협의가 있죠. 여기는 농지 전용이 아니라고요. 먼저 타용도 일사용 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간이시설이요. 간이시설 예를 들면 황태 덕장 명태 말린다고요. 아니면 오징어 건조장이 있습니다. 이건 몇 년까지 쓸 수 있고요. 7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오징어요. 바짝 마른 오징어하고 반쯤 마른 오징어하고 뭐가 더 맛있어요? 반쯤 마른 오징어. 몇 글자요? 7글자. 7년이네요. 현장 사무소 등은 필요한 기간 쓸 수 있고 채굴, 기타의 경우에는 5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광물을 채굴을 한다고요. 뭐가 제일 단단하고 뭐가 제일 비싸요? 다이아몬드. 이수일과 심순의 김중배의 그 다이아몬드 5글자 5년입니다. 오른쪽 칸요.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반쯤 마른 오징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른 오징어가 되잖아요. 5글자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채굴 다이아몬드 캐나가 그다음에 또 그다음 돈 되는 게 뭐고요? 금땡이 3글자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1번 타용도 사용 동그라미 1번 해설은 아까 말씀드렸죠. 컨테이너 박스 누르고 있는 게 타용도 사용 거들이면 다시 동사 지을 수 있으니까 타용도 일치 사용인 거죠. 동그라미 2번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다음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하고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작은 1번 건축법 건축허가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 축산업용 시설과 간이 재리시설 반쯤 마른 오징어 2번 현장 사무소와 부대 시설 필요한 기간 3번 토속과 광물의 채굴 다이아몬드 동그라미 3번 타용도 일상 기간 1번 반쯤 마른 오징어 7년 2번 현장 사무소 필요한 기간 작은 3번 다이아몬드 5년 동그라미 4번 연장할 수 있다. 작은 1번 마른 오징어 5년 2번 필요한 기간 3번 금땡이 3년 2-2번요. 그 복구비 갖고 동그라미 2번 갖고 나온 적 없다고요. 동그라미 1번 타용도 일상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전용이 아니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낸다 X 그렇게 2번요. 이쪽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복구비 갖고 나온 적 없습니다. 저기까지 이제 농지전용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굵은 3번 조치명령이요. 뭔가 법을 위반하면 이러저러한 조치들을 취하겠죠. 3-1번 동그라미 1번 농림부 장관 시장구청장은 농지전용 허가받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 신고한 자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명령 때리거나 조업정지 명령 때리거나 규모 축소 명령 때리거나 계획 변경 명령 때리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조치들을 취하자고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요? 1번부터 7번까지 잘못을 했을 때요. 1번부터 6번은 읽지 마세요. 읽지 않는 게 건강에 도움됩니다. 6번 아래 과래요. 1부터 6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7번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농림부 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의제되는 협의, 개발사업, 정비사업, 건축법 하면서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 원이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착수 2년인 거죠. 그 아래 표요. 공법의 첫 번째 표. 이러저러한 위반 때 허가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취소나 다른 조치 중에 선택해서 취할 수 있다.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겠죠. 세 번째 칸요. 허가 취소해야 된다. 2가지요. 건축법 1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 불가능하면 허가 취소해야 된다.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2번째 표요. 세 번째 칸. 대부분 착수는 2글자 2년인데 건축법은 안재인 중에 하니까 1년. 그 다음에 주택법은 힘들어요. 5년이 되는 거죠. 농지법은 계속 다 2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농지법의 마지막 내용까지 보셨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이 있는데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지금 이쪽 농지 보전에 농지를 제대로 쓰자 농업진흥지역, 그 안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내용까지를 알아두셔야 행위제한이 연결되겠죠. 농지전용과 타용도 일사용, 허가와 협의와 신고 그 흐름들을 잡아두시자고요. 금지돼 있죠. 허가받는 게 원칙. 관청은 허가받지 않는다. 당연히 하게 해주자 신고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셔서 이제 공법의 대단원이 마무리가 됐네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42시간, 짧은 것도 있었지만 거의 1시간 가까운 시간들이었네요. 그 정도로 진짜 세부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짚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나중에는 점차가시면서 좀 더 배속을 높이시면서 보시고 해서 내용을 보시면서 항상 혀로 소리 내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소련말이지만 그들도 부동산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고 단어에만 익숙해지시고 3번, 5번 반복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으시고 다들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십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